5기 에너지 학교의 두 번째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해 주실 전진수 차장님, 현재 직책이 차장님이신데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여쭤봤더니 전라도 그 영암이라 그러셨죠. 예. 영암 그 우리나라 서쪽이고 남쪽 끝에서 또 사시다가 어린 시절에 그 강원도 이사를 가셔서 지금까지 그쪽에서 계속 근무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서로 또 남북으로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옮기신 분이신데, 지금 한국전력의 한수원이 쪼개지기 전인데 83년도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울원자력본부에서는 38년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구대학교에서 그 지역사회개발 복지 이걸 전공하셔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진수 차장님은 이제 현재도 원자력 그 발전소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특히 시설부에 차장으로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 2, 3만 명이 근무를 하지만은 이렇게 그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정말 그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더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이 나라를 잘 좋은 나라로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평소에도 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진수 5기 강사이자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원자력 발전 사업과 지역사회 재정 연계,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 아마 1시간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시간을 함께할 전진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기성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기술직입니다. 공고를 나왔고 또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원자력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울진 126이 프랑스 이제 타입이죠. 울진 126에서 9년, 그리고 울진 3, 4기 시운전부터, 울진 162도 시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울진 3, 4기 시운전도 11년, 발전소까지. 그래서 토탈 20년을 발전소에서 근무를 했고 2005년도에 한참 전국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바람이 불 때 한수원도 그때 사회공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조직,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공헌 팀이죠. 지역협력부에 가서 근무를 7년 하면서 제 인생에 어떤 회사에서의 인생이 바뀌었다. 왜 그러면은 그전까지는 기술직으로서 그냥 전기를 잘 만들어내고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을 하면 단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이 대국민과의 어떤 소통, 또 지역 주민의 설득,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술력은 사상누각이다. 모래밭에 세운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사회복지로 공부했고 13년 6개월 동안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 개발 복지 전공이라는 박사학위까지 끝내게 됐습니다. 이후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퇴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런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1983년 제가 입사할 때 가동직인 원전은 고리 1호기밖에 없었습니다. 58만 7천짜리죠. 그래서 우리가 메가와트로 따지면 이제 587메가와트고 지금 한울원자력에서 돌아가고 있는 한 호기 발전이 100만 킬로와트거든요. 메가와트로 따지면 1000메가와트고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지금 현재 제가 입사할 때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 그 해에 고리 2호기하고 월성 1호기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한 뭐 200이 2000메가와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 정말 고리 이룩이 있어갖고 지금 따지면은 한 50배 정도의 어떤 원자력 산업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산업이 발전할 때는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공부를 하고 거기 현장에 투입돼서 시운전도 하고 하면서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물론 원자력 종사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매도를 당하고 특히 40년 동안 원자력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원자력과 어떤 애환을 많이 가졌죠. 예전에는 뭐 교통도 불편한데 울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차가 안 막히고도 7시간이었습니다. 2차선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면은 눈이 온다. 그러면 막혀서 차를 놓고 강릉까지 걸어 내려오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또 한 달에 시간의 근무, 우리가 오버타임이라고 그러죠. 오버타임 100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이런 세월을 거치고 또 프랑스 사람들이 정신 모으러 가면은 그 자리에 살짝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자리를 몰래 복사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 스파이라 이거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쌓아온 우리의 기술력이 어느 순간에 특히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거의 산업이 아작이 나다시피 했죠. 이걸 보면서 지난 40년 동안 있던 제 인생의 정체성이 이렇게 부정당하고 의심을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비록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제는 원자력에 대한 어떤 진실 내지는 원자력의 안전성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현재 원자력 본부에서 한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덕분촌 들어가는 길에 제가 단독주택을 짓고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력에 대한 어떤 안전의 확신을 가지지 않다면 제가 여기도 고향도 아니고 하는데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여기서 우리 애들도 태어나고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또 집사람도 같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충분히 어떤 몸으로서 입증을 하면서 우리 원자력 산업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오늘의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뭐 왜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됐느냐, 그리고 공기업과 지역사회, 또 재정 지원 사업의 어떤 원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원자력과 대한에너지를 좀 한번 비교해 보고요. 또 쭉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인식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에서 많은 지원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또 이 돈은 어떻게 계속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지? 또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또는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저도 하기도 되고 뭐 저는 이제 조금씩 말을 해줄 수는 있었죠. 그렇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일발전소, 이발전소 근무할 때 이런 걸 전혀 몰랐었어요. 제가 기업의 사회공헌 조직에 와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은 더 모르는 거죠. 그냥 무조건 원자력에서 돈이 나오는구나. 원자력은 두드리면 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이런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뭐 울진 군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 주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한손 직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의회 의원 또 국회의원 뭐 이런 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재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로 인해서 우리 공기업이 불신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러한 재원들을 마련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된 그런 법에 깔린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뭐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한다. 뭐 이런 소리도 요즘도 떠들고 다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뭔가 사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좀 특별하다. 이것은 저는 상당한 정보의 왜곡화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우리가 일반적인 시설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요새도 그렇고 정부의 어떤 성향이 친원전이든 반원전이든 이런 성향이 아무리 바뀌고 왔다 갔다 해도 또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정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자력은 그래도 국민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됐습니다. 자, 이 우리가
이 원자력 이미지를 보면은 제가 한번 구글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구글 검색해 보니까 원자력 이미지 뭐 문제점 보니까 뭐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나라에서 야, 우리 진짜 원자력이 나름대로 상당히 이 저 밀집돼 있다. 막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반핵단체라든지 또 시민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자력이 뭐 또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든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살펴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번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런 에너지 위기에서 우리가 많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또 보이게 하죠.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이 이미지만 갖고는 좀, 야, 이 원자력 발전소 잘 모르죠. 사실은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우리 원자력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가 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캐리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 사항이죠. 거기서 그 원자력 이용회라는 재밌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한 1분 50초 되는데 뭐 식사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원자력 유용해 원자 원자력 유용해 사시사철수는 원자력 쓰이는데 정말 많어 자유롭게 도는 방사선 숨어있던 질병 찾아 암세포만 찾아서 표적 의료 활용으로 성공적 방사선 멸균 농축산 의류 화장품 유해물질 제거해버려 원자 원자력 유용해 원자 원자력 유용해 발암물질 미세먼지 방사선이 통과 못해 이 원리 통한 미세먼지 측정한 방사선 유용해 우리나 연기가 자욱해 방사선이 통과를 못해 그걸 이용해서 감지해 우리 방사선 뭐 이렇게 갑자기 음악이 사라져 갖고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게 우리가 원자력이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딱딱하죠. 딱딱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음악을 좀 보여드린 것은 좀 들어드린 것은 좀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원자력 산업을 좀 알리고 이러한 기교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보여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 학교 강의가 앞으로도 있을 강의하고 비교해 보면은 학문적으로 그렇게 깊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원자력 발전소의 재정 지원, 즉 이런 재원, 자금의 원천이 어디 있냐 하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사항들을 좀 많이 다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고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대신에 제가 나름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래서 여러 부서에 또 다양한 분야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나름대로의 경험을 솔직하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공기업과 지역사회, 우리 KHMP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할 일을 기업적인 성격의 부분들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신해 줌으로써 이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업은 우리가 사기업과는 좀 틀리죠. 그래서 공익성과 기업성의 그런 균형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 시소처럼 어느 한쪽으로 자 기업성을 위주로 할 때는 나름대로 좀 이런 공적인 부분을 좀 소홀하게 싣고 또 공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칠 때는 또 기업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한번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KHMP 한국수력 원자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2001년도 4월에 창립이 됐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전으로 있다가 IMF를 거치면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거해서 한전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즉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원자력과 5개의 어떤 화력 발전소로 나누었죠. 그래서 벌써 이 시간이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전 자산은 한국수력 원자력 자산은 66.4조 정도 되고요. 직원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설비 용량은 이제 국내 설비의 17.8%고 국내 전력 생산량의 28.2%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설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원자력이 단순하게 이 사실만 하나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력 산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한을 이루기에 그 준공을 반영하지 않다 하더라도 국내 총 발전량의 7.4%를 한 원자력이 만들어내고 있다. 외국 영국 소비량의 86%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표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설비 용량과 발전 용량을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가 이제 원자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뭐 2034년까지 발전 연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것을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은 불과 2년 전의 전망만 보더라도 원자력은 10%까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사항인데 결국은 전력 판매 단가, 원자력에서 전기를 판매하고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죠. 그래서 원자력은 67.99% 요즘 991으로 전기를 사갖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전력거래소에서. 그런데 유류, 뭐 LNG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300원대 또는 250원대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게 400원대까지 이렇게 간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원자력, 뭐 연탄, 유리, LNG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에서도 이제 결국은 판매를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한테도. 결국은 그때 단가는 결국은 150원 정도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적자로 보고 원자력에서 흑자로 보는 것 같고 메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것을 손대지 않으면은 한전의 적자는 우리가 어떻게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가 뭐 한 30조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작년에 32조가 적자 났죠. 그리고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 다 올려야 되지 않느냐, 뭐 서로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책이 하나가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올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16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 6년에서 약 한 7년 정도의 전력 판매량을 나타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글씨가 적어서 제가 나름대로 중간 정리를 해봤는데, 자, 원자력 이런 그 전력 구입 단가가 2016년에 원자력 68원, 전 화면에서 보셨죠. 그리고 유리가 110원, LNG가 99원,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됐는데, 이것이 2022년 6월에는 원자력은 38원까지 떨어졌는데 유리가 366원, LNG가 155원. 그러다가 작년 말에는 원자력 50원, 유리 400원, LNG 3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150원대만 평균으로 해서 전기를 판매한다 치면 원자력에서는 킬로와트 아워당 100원의 이익을 보고 다른 데서는 뭐 250원, 200원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역사회라는 게 뭐냐? 뭐 사전적인 의미지만은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하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는 내부적인 사회적 관계와 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이 정말 이런 지방, 특히 이 지방은 지역사회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어떠한 관점으로 쳐다보느냐 따라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좀 더 수용성을 높이면서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주변 지역이라는 건 뭐냐? 전기사업법에 따르면은 결국은 발전 사업자가 가동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에 그 발전기가 설치될 없거나 또는 설치될 지점으로도 반경 5km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하늘원자력 본부로 따지면 10개 읍면이 있는데 이 반경 5km 안에 들어오는 지역이 하늘본부가 소재한 북면, 또 바로 옆면인 축변면, 울진읍 이렇게
3개의 읍과 면이 있고 나머지 7개의 면이 반경 5km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변 외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변 지역과 주변의 지역의 이제 차이는 뒤로 가면은 이 재원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원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그런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의 이 강의에 어떤 제목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런 지역사회와 재정 연계. 그래서 그럼 이런 원자력 그런 설비의 어떤 재원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런 재정 지원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정의는 제가 석사 논문 썼을 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력선호 기반기금 사업비, 발주지법에 의한 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에 의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되는 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전력산업기반기금. 이건 우리가 기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기요금에서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 의한 지원사업법. 우리가 이제 약칭으로 발주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는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 그다음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의 사업, 그리고 사업자지원사업. 그래서 이 중에서 발주지법에 속하지만은 앞에 4가지는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뒤에 사업자 지원 사업은 우리 한손에서 결국은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일명 발전세 또는 지역개발세. 자, 그리고 기타 지원.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어떤 발전소 때문에 나오는 돈이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발전소 설비 때문에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기타 지원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전설비 주변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지역자원시설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전세, 이 지방세와 별도로 또 다른 지방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회사가 어떤 그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세를 내는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직원들이 자기 급여에서 러브펀드라고 그래갖고 사회공헌기금이죠. 이런 부분들 돈을 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돈을 내면은 한 구자당 1,000원씩 이렇게 돼서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데 이게 연 한 4.4억 정도 되고 이렇게 내게 되면은 회사에서 여기에 맞대응을 해갖고 매칭 그랜트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또 제가 하나의 지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우리 이제 김정필 전 국무총리께서 묘비명에 이런 글씨를 써놨죠. 무항산 이 무항산 무항심이다. 즉 뭐냐?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런 바른 마음을 견제하기 어렵다. 즉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원자력 발전 설비가 우리 원자력 발전 산업이 우리 IMF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이럴 때부터 우리 국가 경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묘비명에서 이런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기반기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안에 발주지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발주지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분야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HMP에서 발주지법에 관련된 법, 또 지방세법, 그리고 송전설비 주변법, 또 사회공헌기금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표로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에서 어떻게 따지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제 풀어서 뒤에서 설명을 좀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이런 발전 설비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지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 상단부로부터 보면은 사업자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지원 사업, 또 특별 지원 사업, 상생협력금,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때로는 일회성, 때로는 우리가 계속 해마다 발전소만 돌아가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재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일 좌측에 보면은 재원 주체,
지원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누가 이제 결국은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연사업은 당연히 한 손에서 부담을 하고 전력 우리가 산업 기반에서 나오는 기금 이것은 전 국민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보면은 현재 3.7%에 공제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특별지원사업 뭐 이것도 여기서 쓰고 또 상생협력금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니까 이건 KHMP에서 부담을 하고 지역자원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돈들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집행을 하느냐? 이걸 보면은 자 사업자 지원 사업은 KHMP에서 하죠. 하지만 이거 KHMP에서 100% 하느냐? 그러지 못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할 때 결국은 누군가가 나름대로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그런 지방자치 특히 뭐 하늘본부 같은 경우는 군이 지자체가 조그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떤 일반 민간인한테 주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 주체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협약을 체결해서 많은 그런 그 재원들을 그런 각 단체에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뭐 기본 지원 사업 기금에서 나온 거 이것은 뭐 지자체도 하기도 하고 원자력 문화재도 하기도 하고 뭐 지자체가 대부분 다 하죠. 그리고 전기요금 좀 머리 아픈 건데 소소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한 손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특별지원 사업, 상생협력금,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밑에서 보면은 자 연간 누제국으로 이런 사업자 지원 사업 여기는 보면 약 한 2,300억 또 기본 지원 사업은 3천억 원 또 특별 지원 사업은 1,800억 누적으로 또 설계대안 사업 이것들에 관련된 상생협력금은 2,800억 그다음 지역자원시설세 5,200억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지자체에서.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야 이 돈 누가 썼지? 한손 니네들 뭐 돈 좀 똑바로 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구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좀 잘 감시하고 정말 좀 이렇게 견제를 하고 좀 살펴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 표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근거들은 뭐 발주지법부터 시작해서 또 지방세법까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 기준은 자 이런 사업자 지원사업 같은 것이 보면 바로 전전년도 발전량에서 킬로와트 아워당 0.25원이 되는 거죠. 기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 지원 사업 이것은 뭐 일회성이니까 뭐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당연연도 발전량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 보면은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발전소가 앞으로 계속 운전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안전하게 돌리되 발전소를 좀 죽이지 않고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 이거의 중요성이 바로 이 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기관들은 뭐 이쪽에 사업자 지원 사업이나 기본 지원 사업이나 또 지방 지역 자원 시설세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별지원 사업하고 상생협력급표는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재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산업 기반기금 일명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보면은 뭐 설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목적은 뭐냐? 결국 전략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금의 사용은 제 49조를 보면 이렇게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 쓸 수도 있고 또 전력산업에 관련된 것도 쓸 수 있고 석탄산업이나 그리고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관할의 법률에 의해서 주변 지역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원자력 발전소도 되고 뭐 화력도 되고 수력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법 다음 조항이 있는데 결국은 법 다음 조항이 있는 것을 포함하고 다시 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 이런 법을 따라야 하는 과징금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사업법 제51조에서는 부담금을 이렇게 해서 자, 전기요금에서 1000분의 65, 즉 6.5%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을 볼까요? 시행령 보면 이런 것들을 현재 6.5%까지 우리가 줄 수 있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부담은 3.7%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올리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차적인 중요성이라든지 또 지방에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은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과연 지자체라든지 어떤
지방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략산업기반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자, 캐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요금의 3.7% 이런 기금이 도대체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기요금의 3.7%를 하는데, 이렇게 정기요금 고시서를 보면은 자기가 쓰는 정기요금의 3.7%가 이렇게 기금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금 사업은 산통부 공고에 의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에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법령 규정 지침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 사업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하늘원자력 본부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월성본부도 마찬가지고 세월이나 고리본부도 마찬가지고 한빛본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면 꼭 원자력뿐만 아니고 뭐 화력도 마찬가지고 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재원들을 정리하고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하면서 이런 것들이 집행이 적절하게 되도록 이렇게 항상 관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가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규정집이 있고 이렇게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볼 수가 좀 있습니다.